여러분, 70세를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분명 지난해까지만 해도 혼자 세상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고 손주가 찾아오면 맛있는 음식을 한 상 차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넘어집니다. 며칠 앓습니다.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밥맛이 떨어집니다. 밤잠이 흐트러집니다.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가족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갑자기 약해지셨지? 아버지가 작년하고 완전히 달라지셨어. 그런데 정말 갑자기였을까요? 아닙니다. 몸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나이 먹으면 다 그래 라는 한마디로 넘겼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70이라는 숫자가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69세까지 건강하다가 70번째 생일을 맞는 순간 갑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도 다르고 질환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는 쉽게 견뎌냈던 작은 문제가 다른 문제와 연결되기 쉬워집니다. 근육이 조금 줄어듭니다.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외출이 줄어듭니다. 사람을 덜 만납니다. 식사가 부실해집니다. 잠이 흐트러집니다. 몸은 더 약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감기 한 번, 낙상 한 번, 입원 한 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전 상태로 돌아오는데 예전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가족 눈에는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변화들이 오랜 시간 쌓여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직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같은 70대인데도 누군가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지내고 누군가는 80세가 넘어서도 자기 발로 장을 보고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다니고 자기 생활을 스스로 꾸려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좋은 병원 가까이에 살아서일까요? 비싼 영양제를 먹어서일까요? 물론 경제적 여유와 좋은 의료 환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7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자주 겹치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는 혈압계에도 나오지 않고 혈액검사에도 나오지 않고 건강검진표에도 숫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걷기는 하지만 근육은 쓰지 않습니다. 70대 분들에게 운동하시느냐고 여쭤보면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요. 매일 걸어요. 아침마다 1시간씩 걷는 분도 계십니다. 만보계를 차고 하루 만보를 채우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걷기는 계속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노년의 운동은 걷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력과 균형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년에 필요한 힘은 단순히 앞으로 걸어가는 힘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계단을 올라가는 것,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드는 것, 바지를 입기 위해 한쪽 다리를 잠깐 드는 것, 버스가 흔들렸을 때 몸의 중심을 잡는 것, 욕실에서 발이 미끄러졌을 때 순간적으로 몸을 지탱하는 것, 이 모든 일에는 근육과 균형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능력을 운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30대에는 바닥에 앉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납니다. 50대가 되면 무릎을 한번 짚습니다. 60대가 되면 어이구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소파 팔걸이를 잡지 않으면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때 많은 분이 말합니다. 일흔인데 당연하지.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을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나이는 받아들이되 기능의 저하까지 당연하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얼마나 세게 밀고 있는지, 계단을 올라갈 때 난간을 잡지 않으면 불안한지, 예전보다 보폭이 줄어들었는지,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는지,
바닥에 작은 턱에 자꾸 발끝이 걸리는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지치는지, 이런 변화가 반복되고 있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가 허락한다면 생활 속에서 아주 간단하게 근육을 사용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습니다. 발을 바닥에 안정적으로 놓습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횟수를 많이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몸을 내 힘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튼튼한 의자나 벽을 잡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안전하게 지지할 곳이 있다면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거나 어지럼증이 있거나 최근 낙상을 경험했거나 운동할 때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심하다면 무리해서 따라하지 마시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방법을 의료진이나 운동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에 운동하는 이유는 젊었을 때와 조금 다릅니다. 젊을 때는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 운동했습니다. 체중을 줄이고 허리를 가늘게 만들고 팔에 근육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운동에는 훨씬 더 절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옷을 입는 것, 내가 내 손으로 밥을 차리는 것, 내가 현관문을 열고 내 발로 밖으로 나가는 것. 젊을 때는 이런 것을 자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의 근육은 멋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의 근육은 자유입니다. 누군가의 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 발로 갈 수 있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몸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체중계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오늘 내 다리가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보십시오. 오늘 내 몸이 내 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힘이 10년 뒤 여러분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주는 가장 값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번의 넘어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혹시 최근 1년 사이 넘어진 적 있으십니까? 길을 걷다가 발이 걸렸거나 욕실에서 미끄러졌거나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벽을 짚은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 맞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한 번의 낙상을 너무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넘어지는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움츠러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72세 김영수 씨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꽤 건강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과 뒷산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다가 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골절은 없었습니다. 엉덩이에 멍이 들고 며칠 통증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병원이야. 며칠 뒤 통증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넘어질까 두려워졌습니다. 산책을 나가려고 현관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친구들이 산에 가자고 하면 말합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 계단이 보이면 엘리베이터를 찾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쉬었습니다. 그것이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석 달이 됐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드니 다리 힘은 더 떨어졌습니다. 다리 힘이 떨어지니 걷는 것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니 또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어느 날 집 앞 작은 턱에서 다시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낙상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넘어짐, 두려움, 활동 감소, 근력 저하, 그리고 다시 더 큰 낙상 위험. 하나가 다음 문제를 부르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은 단순히 운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집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밤에 침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이 너무 어둡지는 않은지, 침대 옆에 발에 걸릴 물건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욕실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작은 러그나 매트가 쉽게 밀리지는 않는지, 전선이 바닥을 가로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자주 신는 슬리퍼가 너무 크거나 헐겁지는 않은지, 계단에 물건을 올려두고 있지는 않은지, 현관이나 베란다에 작은 턱이 있는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곳에서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문턱 하나, 미끄러운 욕실 하나, 어두운 복도 하나, 헐거운 슬리퍼 한 켤레가 생각보다 큰 사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자꾸 어지럽거나 걸을 때 휘청거리거나 실제로 여러 차례 넘어졌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시력 문제일 수도 있고 균형 능력의 변화일 수도 있고 혈압이나 다른 건강 상태, 복용하는 약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년의 강함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 강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 아파도 참고 출근하는 사람,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강함의 의미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넘어진 뒤 이를 악물고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위험을 미리 줄일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방은 겁이 많은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예방은 자신의 삶을 오래 지키고 싶은 사람이 가진 지혜입니다. 세 번째, 적게 먹는 것이 건강이라고 믿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많이 먹어서 뭐해? 살찌면 혈압에도 안 좋고 당뇨에도 안 좋잖아. 그래서 아침은 커피 한 잔, 점심은 국에 밥 조김, 저녁은 귀찮아서 과일 몇 조각.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소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몸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을 포함한 여러 신체 조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생선, 달걀, 두부와 콩, 살코기, 유제품처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여러 식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곡류, 적절한 지방 등도 함께 챙겨 식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이 놓치는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빠지는 체중입니다. 젊을 때는 체중이 줄면 기뻤습니다. 허리둘레가 줄면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체중이 빠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살 빠져서 무이 가벼워.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몇 달 사이 체중이 계속 줄거나 옷이 갑자기 헐렁해지고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고 기운까지 함께 떨어진다면 그냥 좋아할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5세 박정자 씨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도 밥을 잘 챙겼습니다. 국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고 과일도 깎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한 사람 먹자고 밥을 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은 건너뜁니다. 점심에는 김치에 밥을 조금 먹습니다. 저녁에는 오늘 많이 안 움직였는데 뭐 하면서 우유 한 잔이나 과일 몇 조각으로 끝냅니다. 몇 달 뒤 몸무게가 3kg 줄었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살 빠지니까 더 젊어 보여. 박 씨도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장을 다녀오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장을 본 봉지가 예전보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없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으니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 식욕이 더 떨어집니다. 또 하나의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이렇게 각각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식사가 무너지면 움직임이 줄 수 있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도 약해질 수 있고, 몸이 약해지면 밖에 나가는 것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 끼를 때우지 말고 한 끼로 내 몸을 지킨다. 거창한 상차림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 끼니 완벽한 건강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식탁을 한번 보십시오. 단백질을 제공하는 식품이 있는가? 채소나 과일이 있는가? 너무 짜거나 단 음식에 지나치게 치우치지는 않았는가? 물을 적절히 마시고 있는가? 한쪽 음식만 반복해서 먹고 있지는 않은가? 이 정도만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질환, 심장질환,
당뇨병처럼 특별한 식사 조절이 필요한 질환이 있다면 인터넷에서 본 건강식을 무조건 따라하기보다 담당 의료진의 지침을 우선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이 나에게도 반드시 좋은 음식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노년의 식사는 많이 먹는 경쟁도 아닙니다. 적게 먹는 경쟁도 아닙니다.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먼저 먹였습니다. 달걀 하나가 있으면 자식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고기 한 점이 있으면 손주 입에 먼저 넣어주었습니다. 나는 김치 하나 놓고 밥을 먹으면서도 애들 잘 먹으니 됐다 하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가족부터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밥그릇도 챙기셔야 합니다. 내 몸을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오래 살아 자식에게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를 모두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70대가 되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늙으면 원래 잠이 없어. 밤 11시에 누웠습니다. 새벽 1시에 깹니다. 다시 잠들었다가 3시에 또 깹니다. 화장실에 다녀옵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영상을 하나 봅니다. 그러다 새벽 5시쯤 겨우 다시 잠듭니다. 아침에는 피곤해서 늦잠을 잡니다. 낮이 되면 또 졸립니다. 소파에서 한두 시간 잠듭니다. 그러면 밤에는 다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잠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에게도 충분한 수면은 중요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통증이나 불면, 수면 무호흡, 복용하는 약, 낮 동안의 활동 부족, 생활 리듬 변화 등으로 잠을 방해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수면이 무너져 있는데도 원래 그런 것이라고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생활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지, 낮 동안 몸을 움직이는지, 늦은 오후나 저녁에 너무 오래 낮잠을 자지는 않는지, 밤늦게 과식하지는 않는지, 늦은 시간까지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침대에 누워 1시간씩 휴대전화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작은 생활 습관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한 코골이가 있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있거나 낮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졸리거나 불면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의료진과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 탓으로 넘기는 것은 잠만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다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보다 숨이 많이 찹니다. 식욕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체중이 계속 줄어듭니다. 걸음이 갑자기 느려집니다. 자꾸 어지럽습니다. 전에는 쉽게 들던 물건이 갑자기 무겁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평소와 다르게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말합니다. 일은 넘으면 다 그런 거야. 물론 모든 변화가 질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몸의 기능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나를 알아두는 것입니다. 나는 평소 얼마나 걸을 수 있었는지, 어느 정도 속도로 걸었는지, 체중은 어느 정도였는지, 식사량은 어떠했는지, 잠은 몇 시간 정도 잤는지, 혈압이나 혈당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평소 어느 정도 범위였는지, 내 몸의 평소 상태를 알고 있으면 변화가 생겼을 때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고 심한 흉통이나 심한 호흡곤란,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는 증상, 갑작스러운 의식 변화처럼 응급 상황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기다리거나 참지 말고 즉시 적절한 응급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는 것을 미덕이라고 배운 세대입니다. 아파도 참았습니다.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참았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 참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겠지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평생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참는 용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인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건강은 고통을 오래 참은 사람에게 주는 상장이 아닙니다. 내 몸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필요할 때 검사를 받는 것,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 역시 노년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것입니다.
5번째, 사람을 잃고 마지막에는 자기 역할까지 잃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오늘 5가지 중 가장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70세 이후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몸부터 생각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절, 허리, 눈, 치아,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표에는 잘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외로움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바빴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들이 기다렸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밥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을 챙겨야 했습니다. 자식을 키워야 했습니다. 쉬는 날에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퇴직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했습니다. 손주들도 자랐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연락이 줄었습니다. 친했던 친구 한 명은 몸이 아픕니다. 또 다른 친구는 멀리 이사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조용한 아침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편합니다. 몇 시에 일어나든 상관없습니다. 밥을 언제 먹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유가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전화기가 하루 종일 울리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을 한번 열었다 닫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할 일이 없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늘 꼭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나? 이 질문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단순히 심심함을 달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연결되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내가 세상 속에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노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친구를 100명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모임에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책을 읽고 산책하고 음악을 듣는 시간이 행복한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것과 고립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것, 내가 먼저 안부를 물어볼 사람이 있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는 것, 이 작은 연결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역할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할 일이 하나 있다 라는 느낌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손주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거는 역할, 동네 화단에 물을 주는 역할,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역할, 친구의 안부를 먼저 챙기는 역할, 복지관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역할, 자원봉사를 하는 역할, 텃밭을 가꾸는 역할, 동네를 산책하며 매일 같은 가게 주인에게 인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73세 최정자 씨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삶의 의욕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밥을 차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았습니다. 딸은 걱정이 되어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운동 좀 해. 엄마, 밥 좀 챙겨 먹어.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랑 복지관 한번 가보자. 처음에는 싫었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면? 그래도 친구 손에 이끌려 한번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화분을 돌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별것 아니었습니다. 물을 주고 마른 잎을 떼고 화분을 햇볕 쪽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최 씨가 친구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우리 화분 괜찮으려나? 다음 주에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집 베란다에도 작은 화분 2개를 들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화분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 아침 일어날 이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미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느낌. 내가 안 보이면 누군가 한 번쯤 궁금해할 것이라는 느낌. 그것이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직책을 줬습니다. 가족은 부모라는 역할을 줬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주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내 역할을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좋습니다. 그 역할이 내일 아침 여러분을 침대에서 일으키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5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근육, 낙상, 식사, 몸의 변화와 수면, 그리고 사람과 역할.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모두 하나의 생활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밖에 나가기 싫어집니다. 밖에 나가지 않으면 사람을 덜 만납니다. 사람을 덜 만나면 생활의 활력이 줄어듭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식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하면 기운이 더 떨어집니다. 기운이 떨어지니 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낮에 움직이지 않으니 밤잠도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다음 날 더 피곤합니다. 또 소파에 앉아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커튼을 엽니다.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식사를 챙깁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누군가와 인사를 나눕니다. 조금 걷습니다. 근육을 사용합니다. 집에 돌아와 해야 할 작은 일을 합니다. 밤이 되면 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일어납니다. 너무 평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의 힘을 쉽게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건강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음식, 특별한 영양제, 특별한 운동법, 특별한 의사. 하지만 우리 삶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하루보다 평범한 하루가 반복되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하루 운동한다고 갑자기 몸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루 잘 먹었다고 근육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하루 일찍 잤다고 몸이 완전히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친구에게 한 번 전화했다고 외로움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하루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노년의 건강에는 한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큰 돈이 없어도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70세가 되면 인생의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숫자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20대에는 월급이 얼마인지 중요했습니다. 30대에는 집값이 얼마인지 중요했습니다. 40대에는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중요했습니다. 50대에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했습니다. 60대에는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70대가 되어서도 숫자를 묻습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몇 살까지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80세까지 사는 것이 목표라면 그 80세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침대에 누워 하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 내 손으로 커튼을 열고 오늘 날씨 좋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내 발로 화장실에 가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골라 입고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오늘 어디에 갈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걷는 것이 재산이라는 것을, 씹는 것이 재산이라는 것을, 잠드는 것이 재산이라는 것을, 친구 한 명이 재산이라는 것을, 내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재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평생 돈을 모으느라 바빴습니다.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먹고 싶은 것을 참았습니다. 자식 학비를 대려고 내 옷 한 벌을 밀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조금 안심했습니다. 물론 노후에도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70세 이후에는 돈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할 또 다른 자산이 있습니다. 근육입니다. 균형입니다. 식사입니다. 잠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을 계속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통장 잔고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집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땅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근육은 자식이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내 잠도 누군가 대신 자줄 수 없습니다. 내 친구도 자식이 대신 만나줄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의미 역시 다른 사람이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결국 노년의 삶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나를 돌봐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이 말이 조금 외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희망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딱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걷기만 하지 말고 근육과 균형을 함께 지키십시오. 내 몸을 내 힘으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능한 오래 유지하십시오. 둘째, 낙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넘어진 뒤 버티는 것보다 넘어질 위험을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적게 먹는 것만이 건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에 필요한 영양을 챙기고 식욕이나 체중에 이상한 변화가 계속된다면 그 이유를 살펴보십시오. 넷째, 몸의 변화를 무조건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평소의 나를 알고 달라진 나를 알아차리십시오. 다섯째, 사람과 역할을 놓지 마십시오. 친구가 100명의 필요는 없습니다. 1명이면 됩니다. 거창한 일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내일 아침 해야 할 작은 일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70세라면 80세까지 10년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60세가 엊그제 같지 않으십니까? 자식이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갔던 날이 엊그제 같지 않으십니까? 첫 직장에 출근했던 날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세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10년 뒤 건강은 10년 뒤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의자에서 천천히 몇 번 일어나 보십시오. 오늘 집 안에 발에 걸릴 만한 물건 하나를 치우십시오. 오늘 식탁에 내 몸을 위한 음식 하나를 더 챙겨 보십시오. 오늘 밤은 조금 일찍 휴대전화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보고 싶은 사람 1명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잘 지내? 그 한마디면 됩니다. 5가지를 오늘 모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지칩니다.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내일 또 하나 하면 됩니다. 모레 또 하나 하면 됩니다. 노년의 건강은 완벽한 사람이 얻는 상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70세는 인생이 끝나가는 나이가 아닙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해 살아볼 수 있는 나이인지도 모릅니다. 평생 자식 때문에 살았습니다. 직장 때문에 살았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았습니다. 입고 싶은 것을 아꼈습니다. 가고 싶은 여행을 미뤘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가족만 괜찮으면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 50년을 살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조금은 잘해주셔도 됩니다. 몸에 맞는 좋은 음식을 챙기고 가능한 만큼 몸을 움직이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아프면 참지만 말고 내 몸을 돌보십시오.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건강한 하루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늙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늙어가는 모든 과정을 그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로 늘어갑니다. 그러나 삶의 깊이는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8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아침을 맞고 싶으십니까? 누군가가 커튼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아침입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커튼을 열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말하는 아침입니까? 80세에도 내 발로 거실을 걷고 내 손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을 만들고 오늘 누구를 만날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옷을 골라 입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멋진 노년 아닐까요?
100세까지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오늘을 내 삶으로 사는 것. 저는 그것이 건강한 노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장수의 진짜 의미도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날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많은 날 가운데 얼마나 오래 나답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 70세가 고비입니다. 라는 말에 겁부터 먹지 마십시오. 70세는 끝을 알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10년, 20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다시 선택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다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식사는 어떻습니까? 어젯밤 잠은 어떠셨습니까? 최근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화할 사람 한 명이 있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소중히 지키십시오. 없다면 오늘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작아도 됩니다. 아주 작아도 됩니다. 건강하게 80세를 넘기는 사람들의 비밀은 어쩌면 대단한 곳에 숨어 있지도 모릅니다. 오늘 움직이는 한 걸음, 오늘 챙겨 먹는 한 끼, 오늘 나누는 한마디, 오늘 지키는 잠 한 번. 그리고 내 삶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마음. 그 작은 것들이 쌓여 우리의 80세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70대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따뜻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오늘을 돌아보며 그래, 그때부터 하나씩 바꾸길 잘했어 라고 웃으며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황금 세대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겠다고 생각하셨다면 댓글에 건강하게 80세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하는 작은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이니까. 그리고 인생은 70세에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